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받은 파이스트의 김민수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그 그래파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해서 지금 CEO로도 있는데요. 오늘 주제가 이제 인공지능과 데이터베이스의 통합, 그 현지화입니다. 좀 다소 거창한데 모든 걸 커버할 수는 없고 제가 이제 학계와 산학계 양쪽을 갖다가 경험하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의 현재의 모습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갖다가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 그 그래파이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그래파이는 팔란티어의 그런 그 파운드리 해당되는 DB 엔진과 그 다음에 AIP 해당되는 에이전트 엔진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 기업이고요. 현재 국방이나 제조나 통신 등의 유명한 그런 대기업들에 대해서 뭐 일부는 매출이 나고 있고 일부는 이제 조만간 매출이 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발표의 아웃라인은 크게 네 가지 파트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2.5년 전에 이제 연세대에 있었던 DB 학교 스쿨에서 이제 레그에 대해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내용을 갖다가 잠깐 복기를 하면서 우리가 2.5년 전에는 이렇게 예상을 했었고 스테이터스가 이랬는데 지금은 어떤지를 갖다가 좀 비교를 해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파트 2는 뭐 어제 이제 DB 워크숍에도 뭐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은 레그 쪽, 에이전트 쪽 얘기를 갖다 조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파트 3과 4는 약간 근미래에 있을 제 생각에는 중요해질 기술들을 갖다가 좀 소개를 할 텐데요. AI 네이티브 DBMS 얘기를 좀 할 거고 그다음에 HTAIP 아까 차상 교수님이 HTAP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반가웠었는데 이 HTAIP 뭐 저것도 HTAP이라고 읽겠습니다. 하이브리드 트랜지션 AI 프로세싱 저거는 제가 만든 용어이고요. 2년 전쯤에 과제를 갖다가 제안하면서 만든 용어인데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저 용어가. 근데 최근에는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해외에서도 조금씩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잘 찍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트 1 여름 학교 때 그때 이제 어떤 내용을 제가 얘기를 했는지 잠깐 설명드리자면 당시에 DB와 LLM을 갖다가 결합하는 것은 불가피한 트렌드이다. 레그가 이제 그 중심에 있을 것이고 루스리 커플드 아키텍처로는 프레임워크, 예를 들어 랭칭 같은 프레임워크가 중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T2SQL, 텍스트 SQL 기술이 중요할 것이며 그다음에 벡터 서치가 중요할 것이다라고 그 당시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타이틀 커플드 방식으로는 아예 DB의 내용 갖다가 LLM 모델을 인젝션 시키는 기술들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설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랭체인을 갖다 그 당시에 좀 설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모델은 우리 DB 입장에서는 사실은 DB보다 덜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펑션처럼 취급을 하는 것이지 저게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필요한 파인튜닝을 하는 것이지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게 저희 DB 소사이티의 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마 인덱스가 그 당시에 나온 지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됐을 때인데 그때는 레그에 조금 더 적합해 보였으나 아무래도 이제 랭체인이 조금 더 일찍 나왔고 조금 더 범용적인 그런 툴을 갖추고 있어가지고 현재에 와서는 라마 인덱스보다 훨씬 더 랭체인이 우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레그 파이프라인이야 뭐 모두 다 아시는 바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인덱싱 기술을 갖다가 레그를 위한 인덱싱 기술을 보자면은 청크를 갖다 노드로 표현하고 난리지 베이스를 구축하는데 벡터 스토어 인덱스만 강조를 했었고 당시에도 아직 그 당시까지는 이제 그래프는 별로 강조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지금에 와서는 그래프가 매우 중요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큐링 스테이지 이것도 뭐 쉬운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국에는 이런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QA를 갖다 처리하거나 뭐 채스를 갖다 하거나 에이전트를 한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스토리지 관점에서는 T밸류 또는 몽고DB 같은 인메모리의 그런 스토리지의 데이터나 메타데이터를 놓고 그다음에 검색을 위해서는 벡터 스토어 인터페이스를 쓴다. 인메모리 상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 파인콘이나 크로마 같은 걸 갖다가 쓰는 것이 당시의 최신 트렌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T2SQL 파트 2 그 당시에 얘기했던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서 테스트 2 SQL은 뭐 일부 분들은 이제 연구를 하실 텐데 밑에 보시는 펑션처럼 내추럴 랭귀지의 퀘스천이 Q가 들어왔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스키마 D가 있고 그 다음에 익스터널 날리지가 무엇인지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키마에 대한 디스크리션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인포메이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SQL 퀴리, 커레스판딩한 SQL 퀴리 Y를 갖다가 리턴하는 그런 연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펑션 F에 해당되는 어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인데 당시에는 T2SQL이 이제 연구가 비록 많이 되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초기였고 그 이후에 2.5년 동안에 매우 많은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위키SQL, 스파이더 같은 벤치마크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버드가 막 나온 시점이었는데 지금에 왔을 때는 이 버드라는 빅 벤치마크 for large scale database라는 버드라는 벤치마크가 거의 표준 벤치마크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당시에 챗GPT가 맞추는 이 버드 벤치마크의 스코어는 40% 정도였었는데요. 지금은 8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벡터 시뮬레이트 서치를 갖다 당시에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100차원에서 1000차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자면은 저거보다 훨씬 높은 차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차원이 많이 늘고 빠르게 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202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같은 벡터 DB가 상용화된 커머셜하게 많이 사용되는 그런 시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이론적인 연구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델타라는 그런 뒤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얼마큼 오차범위 입실론 안에서 D의 확률로 어프로시메이트하게 찾느냐 뭐 이런 이론적인 연구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시뮬레이트 서치가 얼마나 그런 이론적인 개런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개런티가 없는 방법들이 쭉 있었고 있는 방법들이 델타 입실론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어프로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HNSW가 막 나온 시점이라서 이제 그래프 베이스 중에 하나로서 이제 얘기를 했을 뿐이지만은 지금 했을 때는 뭐 HNSW는 너무나 당연하게 디폴트로 갖추고 있는 그런 책임 구조이고 여기에 나온 트리 베이스라든지 인버티드 인덱스 방식의 책임들은 많이 안 쓰고 있고요. 오로지 그래프 베이스 방식의 인덱스들이 매우 연구가 많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해시 베이스드, 트리 베이스드, 클러스팅 베이스드, 그래프 베이스드 있지만은 대부분 그래프 베이스드로 특히나 HNSW 갖다가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 PQ도 중요해지고 여전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가끔씩 IBF, 인버티드 방식의 세 개를 갖다가 쓰고 있다. IBF는 뭐 그냥 이렇게 클러스터링 해가지고 인버티드 리스트 형태로 갖다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고요. 이 방식의 스케일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데요. 실제로 해보면은 애큐러시가 리콜이 한계가 있습니다. 90몇 퍼센트 데이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그 이상 올라가지를 않아요. K를 늘려도. 그래서 정확도가 조금이라도 중요한 그런 애플리케이션이나 이제 뭐 상황에서는 거의 쓰기가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퀀티제이션 이것도 사실은 원리는 되게 간단하지만 실제로 적용하고자 한다면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많은 이슈가 있는데 뭐 그거는 또 다른 이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HNSW 이제 세계는 이제 산업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은 학술적으로는 이 벡터 세계 쪽으로 방법이 많이 연구가 됐었거든요. 나온 것도 많고 여전히 근데 산업적으로는 HNSW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두 가지로 좀 보고 있는데 하나는 HNSW 라이브러리가 잘 보급이 돼 있죠. 누구나 쉽게 어댑트해가지고 벡터 DB를 갖다 서포트하는 거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유리한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는 사실은 리콜이 이거보다 좋은 색인들은 구조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산업적으로 빌드하는 타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상황에서 HNSW는 상당히 빌드 타임이 빠른 편입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오래 절대적인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요. 그래서 빌드 타임의 이점 때문에 많이 쓰이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마지막 주제가 LM 모델에다가 데이터를 갖다가 특히나 타블러 데이터를 주입하는 그런 토픽이었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T2SQL이라고 하는 그런 RDB가 아니라 위키처럼 또는 이제 뭐 금융권이나 이런 데 보면 항상 문서의 다큐멘트 테이블이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 텍스트 데이터뿐만 아니라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QA를 갖다 하고 싶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타블러 데이터를 갖다가 LM에다 인젝션을 시키기 위한 그런 기술들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프리 트레이닝, 파인 튜닝 스테이지를 갖다 거쳐서 한다. 그다음에 트레이닝 데이터와 뭐 파인 튜닝 데이터는 뭘 쓰면 된다. 그다음에 인풋 단계에서는 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타펙스나 튜타나 타버트나 어떻게 시리얼라이즈를 하는지 뭐 그다음에 여기 넘어가죠. 그다음에
어떻게 타파스처럼 인풋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서 학습을 시키는지, 뭐 튜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당시에 소개가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타파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런 이슈들이 좀 최신 트렌드여서 가지고 저희가 소개를 한 바가 있고, 그러면 지금 모습은 어떤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레그 에이전트는 레그의 파이프라인은 이와 같죠. 근데 레그를 하는 이유로 갖다가 이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제가 학계와 이제 산업계 양쪽에 걸치고 있다 보니까 느끼는 뭔가 미묘한 점이 있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그는 LLM이 처음에 학습됐을 때에 포함되지 않는 팩터를 갖다 기반으로 답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할루시네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하기 위해서 저 두 가지 측면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은 희한하게도 학계에서는 저 할루시네이션과 데이터 리서치를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안 쓰고 레그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제도 좀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고요. 예를 들어서 할루시네이션이 얼마큼 없는 게 없는 거냐라고 했을 때 학계에서는 야 그냥 LLM이 뱉는 것보다 조금 좋아지면 그거는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학계의 입장이고요. 논문을 다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산업계에서는 제가 만나본 그런 여러 프로페서들 같은 경우 보면은 저 할루시네이션을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끔찍하게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90%의 정확도로 또는 95%의 정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금융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100%에 가깝지 않으면은 몹쓸 물건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온도차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리서치 측면에서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 큰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리서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이제 파트 4에서 얘기를 좀 하겠지만은 저것도 너무 쉽게 생각해요. 물론 지금 아직 초기 단계 연구라서 그렇겠지만은 적당히 배치로 데이터를 넣어서 한동안 그거를 유지해도 된다고 이제 많이 가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산업 영역에서는 그냥 그 1분 전에 입력을 쓰면 그게 LLM이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파이프라인은 진지하게 연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오늘날에 와서 이제 AI와 DB를 레그를 한다고 했을 때 세 가지 정도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벡터 레그, 그래프 레그, 그다음에 T2SQL이죠. 전 세 가지가 가장 산업적으로 수요가 많다고 느끼고 있고요. 벡터 레그를 갖다가 한번 리바이즈 해보자면은 벡터 레그의 핵심은 이제 얼마나 빠르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즉 프리슨과 리콜을 갖다가 밸런스를 맞추면서 리트리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거는 이제 모두 다 지향하고 있는 바이고요. 하지만은 실제로 산업 분야에서 이제 돌아가는 판을 보면은 조금 간과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라지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인메모리에 핏한 정도를 갖다가 모두 가정하고 연구를 하지만 실제는 SSD를 서포트하는 것만 그 정도의 스케일이 필요한 것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간과하고 있는 게 업데이트 이슈인데 이 벡터 SW가 됐든 뭐가 됐든 이제 세 개를 구축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 이제 아까 데이터 리서치를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를 넣고 빼고 그 스트리밍 이발빙 데이터셋이라고 하는데요. 하게 되면은 리콜이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시간도 더 오래 걸려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래서 업데이트 이슈가 굉장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터치를 별로 안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 디멘전입니다. 처음에 벡터 세기를 나왔을 때는 벤치마크도 128차원 정도, 많아봤자 1000차원 이내, 900차원 정도의 테스트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나오는 데이터셋들은 3000차원이 넘어요. 그러면은 128차원에서 보이지 않았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리콜이 떨어진다거나 뭐 메모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PQ도 잘 안 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벡터 레그를 아무리 저 세 가지를 고친다 하더라도 또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렐레번스 갭인데 이거는 벡터 서치에서 가장 근접하다고 리콜이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의미적으로 정말 가까운 것이냐 개런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L2 디스턴스나 뭐 코사인 디스턴스들을 만족시키면 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리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넌 유클리드 디스턴스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걸로는 갭이 메꿔지지 않는다. 그다음에 할루시네이션은 이거는 이제 교과서를 갖다가 오픈북으로 우리가 시험 본다고 했을 때 약간 벡터 레그는 뭐가 똑같냐면은 지문이 이게 퀘스천에 나온 그 페이지 하나를 보고 그거를 한 두 개 정도 보고 이제 답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질문이 되게 많은 지식을 갖다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도 뒤져보고 저기도 뒤져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커넥티비티에 대한 어떤 요소가 없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 근본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거는 뭐 수없이 많이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시간적인 관계 그리고 스트럭처럴한 관계 리즈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벡터 레그는 최근에 가장 레그 에디터를 위해서 널리 사용되는 기본적인 테크닉이긴 하지만 저것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그래프 레그 개념인데요. 그래프 레그는 뭐 리트리블 유닛이 이제 노드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까지, 즉 서브 그래프, 그게 패스를 포함해서 서브 그래프까지 이제 포함해가지고 리트리블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할루시네이션을 극복하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이럴 때 이제 크라이테리어는 이제 벡터 같은 경우는 시멘트 서치가 이제 주된 그런 기준이었다 그러면은 스트럭처럴 커넥티비티, 어떤 식으로 얼마큼 연결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활용하게 되고요. 따라서 멀티업 리저닝이라든지 또는 할루시네이션을 갖다 제거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은 당연하게도 그래프를 갖다 구성하는 것은 NP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고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 결과도 달라지는데 그 어떻게 구성하나, 잘 구성하냐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코스트도 많이 들고요,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렵기도 하고 정답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벡터 레그와 그래프 레그를 둘 다 쓰는 게 그 리서치에 대해서 QA를 하든 뭘 하든 굉장히 표준적인 어떤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에 T2SQL을 좀 더 말씀드리자면 그 사이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거는 이제 7월달 기준으로 77.14%가 이제 탑 1인데 지금은 더 올라가서 조금 더 올라가서 80 정도에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LNM코를 한 번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번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 번만 하는 것 중에서는 옴니에스QL이 제일 많은데 한 72% 정도. 그리고 방식을 갖다가 분류를 하자면 그 사이에 많은 연구들이 나와가지고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프롬프트 베이스드는 이제 프롬프팅, 스키마 어웨이 프롬프팅을 갖다가 통해서 퓨셜이나 COT 같은 걸 통해서 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LLM이 가지는 할루시네이션 문제 때문에 릴라이빌리티가 이제 개런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높은 디테일스가 이제 나오기 힘든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뒤에 이제 나온 주된 어프로치가 이제 에이전트 베이스인데 에이전트 베이스는 이제 멀티플 에이전트 가지고 생성해낸 걸 서로 컨시스턴시를 맞춰가면서 코디네이트하는 그런 어프로치입니다. 이때 이제 많이 쓰는 게 리제너레이션 방법의 리파이먼트인데 SQL에 생성된 걸 갖다가 비교해서 던지고 에러가 뜨면은 다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될 때까지 이제 제너레이션 합니다. 그래서 리제너레이션 베이스인데 문제는 수없이 많은 논문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들이 애큐러시만 신경을 쓰고 있지 실제 실행 속도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산업 영역에서는 실제로 T2SQL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본격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보자면은 저 알파SQL 같은 경우 시간이 지금 레이턴시가 2,800초, 1,141초 이렇습니다. SQL 한번 실행하면은 뭐 몇십 초에서 많이 걸리면 한 몇 번 정도 걸리는 것도 그 자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3,000초의 시간을 써야 돼요. 여러분들 쓰겠습니까? 저게 이제 최근 들어서 지적되고 있는 이슈이고 그래서 제 연구실에서도 저거를 빠르게 가속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 또 이제 추가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무튼 현재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최근에 AIDB의 그런 레그를 한다고 했을 때 스테이터스, 현재 스테이터스를 갖다가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 일어날 중요할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AI 네이티브 DBMS인데요. 이 밑에 표는 이제 그림은 연도별 논문 수인데 구글 스칼라 기준.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그래프 DB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황색 그래프 선이 이제 벡터 DB인데 최근 몇 년 동안 벡터 DB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해가지고 오히려 그래프 DB가 살짝 꺾인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 두 개를 갖다가 쓰는 게 정답인 것 같다고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논문 측면에서도 그 두 개를 갖다 합치는 연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주 작지만 저 회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두 개 모델에 대한 통합에 대한 연구이고 실제로 미국의 이제 스타트업들은 그런 뭐 네오포제이라든지 또는 밀버스라든지 각각의 그런 그래프 DB나 벡터 DB를 결합해가지고 서비스하거나 그 위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저는 이걸 아까 이제 루슬리 커플드 아키텍처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추론을 위해서 필요한 재료가 현재 벡터 DB와 그래프 DB와 RDB에 따로따로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멤제로라든지 이제 미국에 있는 여러 스타트업들이 이런 방식을 갖다 쓰고 있는데 그리고 추론에 필요한 언젠가는 저거를 결합을 해야 되거든요. 추론에서 할루시네이션을 갖다 없애려면 결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각각의 DB가 따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것을 인메모리 상의 상위 아웃 오브 DB 방식으로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그림 저렇게 표시를 했고요.
EAI라고 혹시 뭐 옛날에 나왔던 기술을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인티그레이션 그런 방식처럼 이제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발생하는 게 정확도, 속도, 비용, 운영성 등에서 이제 불리한 점을 가지게 되겠죠. 네, 현재의 모습이고요. 저는 이제 저것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가지고 연구를 좀 진행한 것이 있어 소개를 드리자면은 일단은 그래프와 관계형부터 통합을 하자고 생각을 해서 올해 이제 VDB의 카이미라라는 논문을 갖다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카이미라는 이름이 이제 키메라, 우리나라 말로 키메라인데 이제 합성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합성을 했냐면은 기존의 관계형과 그래프를 이제 둘 다 서포트하기 위해 썼던 방식이 제일 왼쪽에 있는 GT 베이스. 저거는 뭐냐면은 하단에는 다 이제 관계형인데 위에 이제 껍데기만 관계형 그래프 길이가 사이퍼 같은 게 처리가 가능하도록 만든 구조인데요. 한국에서는 이제 아덴스 그래프가 저런 어프로치를 취하고 있죠. 하지만은 저 아키텍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가 그래프 트래버스를 하려고 할 때 그거를 조인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아키텍처는 MGV라고 해서 이제 Materialize Graph View라고 해가지고 트래버설이 오래 걸리면 그거를 따로 인메모리로 뽑으면 안 돼? 라는 이제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장은 RDB로 되어 있는데 그래프 토폴로지를 뽑아서 인메모리로 가지고 있으면서 리드 온리로 지리를 처리하고 트래버설 오퍼레이터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속성에 필요한 지리는 따로 처리하고 나중에 그걸 합치는 방식을 쓰게 됩니다. 근데 저 어프로치가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몇 가지 단점이 있는데 첫 번째, 인메모리로 그래프를 저장하기 때문에 규모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프가 너무 커지면은 처리를 못해요.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한번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머티리얼즈 시킨 다음에 처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데이터를 바로 집어넣어서 질을 처리한다 그러면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그 파이프라인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 그 다음에 결국에는 트래버설 오퍼레이터 처리한 결과와 릴레이션 오퍼레이터를 처리한 결과를 나중에 머지를 해야 됩니다. 그로 인한 오버헤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제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한 단점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이메라를 어떻게 했냐면은 밑단의 스토리지도 릴레이션과 그래프 두 개로 나눴고요. 그 위에 그래프를 액세스할 수 있는 레이어, 그다음에 그 위에 트래버설을 서포트하는 오퍼레이터, 그리고 트래버설과 조인을 둘 다 서포트하는 오퍼레이터, 그 위에 다시 옵티마이저를 올리는 식으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도대체 시스템이 왜 필요하냐라고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SQL이 표준안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제일 흔한 게 이제 SQL 3 99년에 나왔던 SQL 3일 텐데 그 뒤에 이제 다시 몇 번의 어떤 리비전이 있었어요. 그중에 가장 최근 게 이제 2023년에 나온 SQL PGQ라고 하는 표준안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과거에 SQL 99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그 기능을 흡수해서 나온 게 SQL 3였거든요. 근데 그래프가 요새 최근에 너무 중요해지다 보니까 그거를 다시 흡수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관계형은 SQL은 사실은 관계형뿐만 아니라 그래프 지리도 서포트할 수 있도록 디파인이 돼 있습니다. 뭐 저거를 다 서포트하는 시스템은 거의 없지만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는 그림에서 보면 아주 작은 예제인데 이제 SNS 상황에서 이제 유저에 대한 정보 테이블 노드가 이제 초록색, 그다음에 포스트된 게 이제 보라색, 그다음에 라이크 관계는 주황색으로 엣지를 표시했고 커멘트 다는 거는 이제 파란색으로 코멘트가 있는데 그거를 빨간색으로 리플라이했던 관계를 갖다가 이제 그래프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하지만은 그래프의 각 버텍스와 엣지마다 마치 관계형이 투플처럼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프이면서 관계형인 그런 모습이 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는 이 작아서 안 보실지 모르겠는데 셀렉트 프롬절이 있는데 그 프롬절이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패턴 질의를 갖다가 명시하게 있고요. 사이퍼처럼 매치절, 웨어절 같은 게 다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제대로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키 아이디어를 갖다 썼는데요. 첫 번째 키 아이디어는 스토어를 할 때 애초부터 이 그림에서 왼쪽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네오포제이와 비슷한 어떤 링크드 리스트 구조이거든요. 저거를 시스템 상에서 레코드로서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인메모리 구조가 아니라 디스크 기반의 레코드로서 저렇게 표현했고, 그다음에 그 속성은 관계형의 테이블의 튜플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그림이 그것이고요. 그리고 버텍스나 엣지의 속성 관계를 갖다 표현하는 저 링크 점선으로 표시된 그런 포인터를 갖다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봤던 요 그림에서 요 그래프 스토어와 관계형 스토어 그리고 그들 사이의 링크 저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 스토리지 레이어를 갖다가 설계를 할 때는 당연하게도 뭐 여러 가지 업데이트에 대해서 아토미서티, 듀러빌리티, 아이솔레이션이 다 서포트 되도록 이제 디자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오퍼레이터도 밑단이 저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오퍼레이터도 이제 새로 디자인했어야만 되는데 보시면 이제 TJ 트래버설 조인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TJ 오퍼레이터라는 어떤 거를 새로운 거를 정의를 했고 컴비네이션은 총 4가지가 들어간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저 오퍼레이터 바이너리 오퍼레이터인데 프로퍼티와 프로퍼티 즉 관경과 관경이 들어오면은 릴레이션 조인으로 처리하고 토폴로지와 토폴로지가 들어오면은 그래프 트래버설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둘 중에 하나가 둘 중에 하나가 프로퍼티, 둘 중에 하나가 토폴로지가 되면 이제 매핑 즉 어떤 버텍스에 대해서 그 속성은 무엇인지를 갖다가 보거나 또는 속성이 무엇일 때 거기에 해당되는 버텍스나 엣지는 무엇인지 찾는 그런 오퍼레이터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 오른쪽 끝에처럼 저런 아름다운 어떤 플랜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플랜의 의미를 해석하자면은 코스트 베이스로 했을 때 트래버설이 유리하면 트래버설로 처리하고 관경 조인이 유리하면 그쪽으로 처리해서 믹스된 어떤 플랜을 만들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리 최적화에 대한 어떤 설명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힘들어서 만든 그런 시스템의 성능이 어떠냐 보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비교 가능한 모든 관경 그래프 릴레이셔널 갖다 다 이제 실험을 한 것이고요. 그 LDBC 벤치마크 제일 표준적인 벤치마크로 다 싹 다 돌렸을 때 작게는 3, 4배, 많게는 평균적으로 142배 성능을 갖다가 더 향상시킴을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학술적으로 발표한 내용이고요. 사실은 그래파이트 기업에서는 더 나아가서 이 카이비라를 갖다가 이제 커머셜라이즈한 버전 이제 그래프온이라고 저희가 출시를 했고 그다음에 벡터DB도 네이티브 벡터DB를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한 게 있습니다. 저 네이티브 벡터DB는 이름이 이제 벡터온인데 벡터온은 기존의 밀버스 대비 4배 정도 더 빠른 성능을 보이고 그다음에 스토리지도 SSD까지 확장이 가능해서 사실은 아까 언급이 나왔던 디노티시아가 경쟁사 중에 하나예요. 아무튼 저희는 저거를 개발을 완료했고 그다음에 그 두 개를 다시 합쳐가지고 아카식 DB라고 하는 광경과 그래프와 벡터가 다 되는 그래프 DBMS를 갖다가 내년 상반기 이제 출시를 갖다가 목적으로 내부적인 개발이 거의 끝났는데 다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AI 네이티브 DB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앞 파트에서 말씀드렸던 벡터 레그와 그래프 레그와 T2SQ를 모두 잘 네이티브하게 서포트할 수 있는 DB이기 때문에 AI 네이티브 DB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저 아카식 DB를 갖다가 쓰게 되면은 추론 과정에서 ROVD 방식으로 뭔가 결합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확도와 속도와 비용과 운영 측면에서 당연하게도 우위를 장점을 갖다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지금 레그 파이프라인을 보자면 먼저 벡터 서치를 한 다음에 재료가 되는 걸 다시 엮어야 되거든요. 그들 사이에 그래프 상에서 관련 있는 걸 갖다가 엮어야 되기 때문에 서브 그래프 매칭이 되게 중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한 게 이제 쿠메치라고 했던 서브 그래프 퀴리 프로세싱 연구가 있는데 쿠메치 같은 경우는 원래 서브 그래프 퀴리 패턴 매칭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CPU 상에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연산 중에 하나여서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GPU를 개발하고 왔다가 했었고요. GPU를 하게 되면 메모리가 터지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쿠메치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가운데 있는 이런 데이터 그래프에 대해서 이런 패턴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매치되는 걸 모두 빠르게 찾는 거를 갖다 개발을 했었고 시그모드에 이번에 올해 발표를 했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다양한 종류의 그 서브 그래프 퀴리에 대해서 해보면은 저희께 현재 지금 소타가 아마 푸주인 걸로 알고 있는데 푸주 대비 이제 281배 더 빠르고 움브라 또 이제 소타 중에 하나인데 19배 정도 이제 더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성능을 보이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메모리가 안 터지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DB가 데이터가 크더라도 메모리 문제 없이 잘 처리를 한다가 이제 좀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앞에 거는 사실은 픽스드 패턴이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런 버텍스 타입이 A, B, C가 그 엣지 레이블을 봤을 때 A, B, A 뭐 이렇게 연결된 걸 갖다가 찾는 그런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이 서브 그래프를 디텍트한다고 했을 때 벡터로 써서 찾은 거를 그 사이의 패턴이 얼마나 클지 작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RPQ입니다. RPQ, 레귤러 패스 퀴리가 이제 그래프 형태로 표현되는 게 되게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뭔지 모르는
레이블을 가지는 버텍스 두 개가 A, B, 그다음에 C, 스탑 이런 패턴을 가졌을 때 또는 이건 되게 단단한 컬이지만 그래프 형태로 서브 그래프 형태로 저런 레귤러 패스 퀴리가 엮여 있을 때 그거를 빠르게 찾는 기술이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고 이건 아마 내년에 좀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AI 네이티브 DB 쪽의 이제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AI가 DB를 통합한다고 했을 때 AI가 꼭 LLM일 필요는 없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GNN이 있거든요. 그래서 HT-AIP라고 하는 것은 하이브리드 트랜지셔널 AI 이제 프로세싱인데 그 AI로서 산업적으로는 GNN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그것을 타겟으로 이제 좀 연구를 한 게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GNN은 알고리즘적으로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된 걸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산업적으로는 GNN을 갖다가 아직 잘 안 써요. 잘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라지 스케일의 태블러 형태의 데이터가 많이 들어있는데 지금의 파이즈라든지 GNN 것들은 다 그냥 그래프로 변환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준비되어 있다고. 근데 저거 변환하는 것 자체가 그냥 큰 문제거든요. 더군다나 라지 스케일인데. 그래서 그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변환하는 파이프라인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왼쪽에 그림 보시면 이제 스냅챗 경우이고 오른쪽은 이제 알리바바 케이스인데 둘 다 GNN을 갖다가 이제 임포트해가지고 쓰는 아키텍처럴 파이프라인을 갖다 논문을 발표하긴 했지만은 너무 복잡해가지고 실제로 레이턴시를 갖다가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저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레이턴시 데이터 리서시가 해결되기를 원하거든요. GNN을 쓰게 했을 때. 그래서 저런 문제가 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은 릴레이셔널 DB에서 ETL 해가지고 그래프 스토리지로 옮기고 그래프 스토리지 샘플링 해가지고 GNN으로 가는 저 파이프라인을 극단적으로 인DB 형태로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DBMS는 아까 이제 그래프와 벡터를 통합하는 것도 버거운데 사실은 GNN까지 지금 합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 가지 모델이 그래프를 갖다가 변화하는 것이 오버헤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합치지 못하고 있고 두 번째는 메모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합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GNN을 트레이닝할 때 중간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특히나 풀 그래프 GNN 같은 경우는 그 문제가 이제 뭐 최근까지 해결이 안 됐었고요. 세 번째는 샘플링 문제가 있습니다. 뭐 짧게 설명드리자면은 풀 그래프 GNN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 시스템적으로 이제 되게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드를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는 별로 차이가 안 나지만은 링크를 프리디션 할 때는 꽤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이 풀그래프 GNN을 갖다 실제로 이제 소타를 갖다 돌린다 하더라도 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인터미디어 데이터 크기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요. 그 특성상. 그래서 원래 그래프 데이터는 45기가였는데 인터미디어 데이터는 853기가가 됩니다. 이 메모리가 GPU에서 터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전략을 썼냐면은 이게 이제 왼쪽 그림에 보시는 것이 이제 그 기존의 소타 방법, punktu라든지 이런 풀그래프 GNN 시스템의 파이프라인인데 이 ML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지만은 파이프라인을 갖다가 고정을 시켜버려요. 가장 뭐랄까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제일 좋아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싱글한 어떤 스태틱한 파이프 라인을 갖다가 쓰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DB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든지 익스큐션을 할 때는 굉장히 베리에이션을 많이 둬야 된다. 스페이스가 넓어야 된다. 그래야만 최적화를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GNN 트레이닝 같은 경우도 잘 보니까 오퍼레이터를 갖다가 굉장히 세분화하고 그거를 커뮤니케이션과 스토리지 필하는 그런 오퍼레이터를 다 정의한 다음에 플랜을 갖다가 만들어 보니까 저런 오른쪽 같은 플랜이 훨씬 더 좋은데?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플렉스 GNN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 결과 소타였던 홈트에 비해서 2.6배나 5.4배 정도 이제 더 빠른 성능을 보였고 또 중요한 거는 메모리가 절대로 터지지 않는다. 그리고 밑에 그림은 이제 대규모로 갈 때는 원래는 분산을 썼어야 되는데 분산을 쓰지 않고도 저희는 필요하면은 SSD로 오프로딩 해가지고 모든 걸 처리하기 때문에 한 대 시스템에서 95배 정도 더 빠른 성능을 보이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GNN을 갖다 실제로 인DB 방식으로 어답트한다고 했을 때 키 챌린지가 3개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카이미라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메모리 문제는 플렉스 GNN 같은 테크닉을 통해서 즉 플래닝을 통해서 해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샘플링 문제인데 샘플링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거는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 아마 내년 중에 뭐 좀 결과를 갖다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